할머니 거기서 비켜. 여기 우리 자리야. 2020년 6월 6일 현충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75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근육질로 가득한 두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비켜. 늙어서 다리 아프면 집에서 나오지 마. 현충일 추념식을 앞두고 벌어진 이 충격적인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흰색 옷. 언뜻 보면 평범한 여성 같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이 여성의 이름은 이지아, 나이는 36세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지아 중령은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2008년 26세의 나이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특전사에 지원했던 그녀. 당시만 해도 여성이 특전사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이지아는 달랐습니다. 제가 왜 특전사를 지원했냐고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이것이 그녀가 면접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간단명료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남달랐죠. 특전사 훈련 과정에서 남성 동기들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텨냈고 졸업 성적은 전체 1등이었습니다. 그 후 2015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는 여성 최초로 특전사 장교로 참전하기도 했죠.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고 싶어서요. 이것이 그녀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이지아 중령 본인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12년간의 군 생활 동안 그녀가 쌓은 경력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대테러 작전, 해외 파병, 각종 특수 임무 특전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 특공대조차 그녀를 조심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인질극에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이지아 중령. 그때 그녀가 보여준 능력은 경찰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특공대장이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녀가 이날 현충원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매년 현충일마다 전사자들에게 묵념을 드리는 것이 그녀만의 의식이었거든요. 전우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매년 오고 있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지만 현충일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던 이지아 씨입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서 묵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앞자리에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신성한 현충원에서 그것도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지아 씨 눈빛이 순간 변하며 시선이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남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근육질에 검은 나시티를 입은 남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거지에서 풍겨오는 위협적인 분위기. 할머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비키라고. 더 큰 체격의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나이 때문인지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무릎이. 할머니의 힘없는 신음소리. 그 순간 이지아 중령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약자 괴롭힘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남자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그때 중년 남성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부족했어요. 뭐, 네가 뭔데 조용히 하라마야? 작은 체격의 남자가 돌아서면서 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그 시선을 받자마자 움츠러들었어요. 아니, 그냥이 뭐야? 끼어들지 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용기를 낸 중년 남성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지아 중령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것.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를 옮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출신 답답게 그녀는 이미 상황을 완전히 분석해 놓은 상태였어요. 두 명, 한 명은 키 180 체중 90kg 정도, 다른 한 명은 키 175 체중 80kg. 둘 다 오른손잡이 큰 놈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음. 작은 놈은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을 3초 만에 파악한 이지아 중령.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마지막 경고야. 안 일어날 거야? 큰 체격의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면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제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뭐냐고. 우리 기분을 잡치게 한 게 잘못이지.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그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지아 중령이 두 남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고 두 남자는 고개를 돌려 이지아 중령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아줌마라고 하셨나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예리한 사람이라면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아줌마 외에 문제라도 있어. 큰 체격의 남자가 이지아 중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를.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아줌마하고 이지아 중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나요?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놀라긴 뭘 놀라. 그냥 자리 좀 옮기라는 건데. 작은 체격의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지아 중령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부축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저 사람들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지아 중령은 조용히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그 말을 들은 두 남자는 서로 쳐다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해결한다고? 아줌마가 뭘 해결해? 그러게 말이야. 집에 가서 설거지나 왜 기어 나온 거야? 하지만 이지아 중령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안전한 자리로 모신 후 다시 두 남자 앞에 섰어요. 두 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긴 어디야? 그냥 공원 아니야? 큰 체격의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아 중령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공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공원이지. 왜? 여기는 국립현충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현충원이면 어때? 우리가 못 올 이유라도 있어. 오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연세 드신 분을 괴롭히는 것은 괴롭혀? 우리가 언제 괴롭혔다고? 작은 체격의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향하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때 이지아 중령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성이 한 걸음 다가선 것뿐이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두 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왜 이유를 말해야 해? 당신 누구야? 저는 이지아 중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곳이 현충원이고 오늘이 현충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군인입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 아줌마가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두 남자는 여전히 믿지 않는 듯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이지아 중령의 자세와 말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네, 군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매년 찾아와서
전사자분들께 묵념을 드리는 곳이에요. 이지아 중령의 말을 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도 군인이었는데 10년 전에 순직하고 할머니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냥 구경 온 게 아니라 먼저 간 일을 기리러 온 거였다는 것을. 할머니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두 분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큰 체격의 남자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처음과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야, 그만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잔소리야? 작은 체격의 남자가 짜증을 내며 이지아 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이지아 중령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세요. 이지아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 남자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아 중령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이 오나 보네요. 그 전에 할머니께 사과 한번 하시죠. 사과 웃기지 마. 우리가 왜? 큰 체격의 남자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형, 우리 그냥 가자. 작은 체격의 남자가 동료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큰 남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기는 뭘 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지아 중령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군 생활로 다져진 그녀의 판단력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저 큰 놈은 체면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작은 놈은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둘 다 경찰이 오는 걸 원하지는 않는 상황. 바로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냥 괜찮다고 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이지아 중령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 참겠다는 마음. 하지만 그건 이지아 중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지 않습니다. 이곳은 현충원이에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어르신을 괴롭히는 건 정말 아니죠. 현충일에 이런 일이라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자 두 남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때 경찰차 한 대가 현충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급하게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 경찰 온다. 작은 체격의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큰 남자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자리 좀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잖아. 하지만 이지아 중령은 이미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왔고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사,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순경이었어요.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사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둘러보았어요. 할머니, 이지아, 중령, 그리고 두 남자.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리 좀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라고요. 큰 체격의 남자가 먼저 말했지만 경사의 시선은 이지아 중령에게 향했어요. 실례지만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이지아 중령이 조용히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사가 신분증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경사가 신분증을 자세히 보더니 이지아 중령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경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중령님, 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조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중령. 진짜 군인이었어? 작은 체격의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육군 특전사 이지아 중령입니다. 이지아 중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경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전사 혹시 이지아 중령님이시면 2018년 강남 인질극 때 경사가 말을 망설이자 이지아 중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경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순경도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선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18년에 강남에서 인질극이 있었거든. 범인이 폭발물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 특공대도 어쩔 줄 몰랐는데 이분이 혼자서 경사가 말하다가 이지아 중령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희 특공대장님도 계속 칭찬하고 계세요. 두조폭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여성이 경찰 특공대도 인정하는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사가 상황을 묻자 이지아 중령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드님을 추모하러 오셨는데 저 두 분이 자리를 비우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경사가 할머니를 쳐다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군인이셨다고 하셨죠? 이지아 중령이 부드럽게 물었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받겠습니다. 군인으로서 말이에요. 이지아 중령이 두 남자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지아 중령의 조용한 질문에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큰 체격의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작은 남자는 이미 항복 상태였어요. 형, 우리 그냥 사과하자. 사과라니 우리가 뭘? 형, 지금 상황 좀 봐. 작은 남자가 다급하게 동료를 말렸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할머니의 말에 이지아 중령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야 했던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말이죠. 할머니, 괜찮지 않아요. 누구든 이곳에서는 평화롭게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사도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겠습니다. 두 분 신분증 좀 확인해 주세요. 아씨, 이거 왜 이렇게 돼? 큰 남자가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작은 남자도 따라서 신분증을 내놨습니다. 경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순경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여기 순찰차 출동팀입니다. 신원 조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박모 씨는 폭행전과 2범, 이모 씨는 협박전과 1범이네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과가 있으시네요. 경사가 확인하자 두 남자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건 예전 일이고 예전 일이든 뭐든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이지아 중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지아 중령이 갑자기 두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분 혹시 왜 여기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두 남자는 당황했어요. 큰 남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작은 남자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이지아 중령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신문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두 분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온 건 아니신가요? 그 말에 작은 남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아 중령은 오랜 경험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지아 중령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작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때 이지아 중령이 깊이 숨을 들이셨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 아버님을 뵈러 온 거군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작은 남자가 부인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큰 남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형이 해병대에서 훈련 중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를 보며 이지아 중령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들도 사실은 누군가가 그리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 화를 낸 거였어요. 두 분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다른 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말에 두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작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드디어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려고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그쪽들도 힘들었었나 보네요. 그 순간 현충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마음이 뭉클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지아 중령은 경사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요.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훈방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두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순경이 참았던 궁금증을 터뜨렸어요. 선배, 아까 2018년 강남 인질극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사가 이지아 중령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말해도 괜찮을까요, 중령님? 이지아 중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경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이라니요? 그때 상황을 아세요? 범인이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 4명을 인질로 잡고 버텼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화해한 두 남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인이 폭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제 폭발물이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정말요? 네, 우리 특공대가 8시간 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손을 못 댔어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인질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지아 중령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중령님이 우연히 그 근처에 계셨던 거죠. 네, 개인적인 볼일로 강남에 갔다가 소동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중령님이 갑자기 특공대장에게 뭔가 제안을 하셨죠. 경사가 말을 이어가자 순경은 물론 주변 시민들까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안이라기보다는 목을 가다듬음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지아 중령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경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범인이 33층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중령님이 혼자서 옆 건물 32층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순경이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창문을 통해서 로프 하나만으로 건물 사이를 건너뛰신 거예요. 33층 높이에서. 진짜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33층이면 거의 100m가 넘는 높이였거든요. 그것도 밤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지아 중령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특전사 기본 훈련이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그 다음이 더 대단했거든요. 경사가 흥미진진하게 계속했어요. 범인이 인질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폭탄을 들고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중령님이 뭘 하셨는데요. 창문을 깨고 들어가셔서 3초 만에 범인을 제압하신 거예요. 3초 만에요? 네, 우리가 CCTV로 확인해 봤는데 정확히 2.7초였어요. 창문 깨고 들어가서 범인을 무력화시키고 폭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 말이에요. 두 조폭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벌렸어요. 와, 진짜 영화 같은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경사가 이지아 중령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범인을 제압한 후에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그중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중령님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생명을 구하셨어요.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그분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죠.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특공대에서는 중령님을 원맨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지아 중령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 별명은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몰래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경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사건 이후로 중령님에 대한 소문이
경찰청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순경이 궁금해했어요.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이지아 중령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있었죠. 특히 우리 특공대원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지아 중령님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그때 큰 체격의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네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지아 중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전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작게 덧붙였어요. 물론 중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분위기는 정말 어땠는데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긴장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소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멀리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5명의 남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큰 체격인 남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어요. 누구세요? 경사가 물었지만 새로운 남자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맨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키가 190cm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거구였거든요. 저 새끼들이 우리 조직 애들이야. 왜 여기서 경찰하고 같이 있는 거야? 거구의 남자가 소리치며 다가왔어요. 그 뒤로 따라오는 4명도 모두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작은 체격의 남자가 다급하게 나섰지만 거구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 일단 여기서 나가. 잠깐요. 이지아 중령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거구 남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아줌마? 끼어들지 마. 끼어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경사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뭘 정리해?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거구 남자가 이지아 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까의 두 남자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형님, 안 돼요. 뭐가 안 돼? 비켜. 진짜 안 됩니다. 저분은 작은 남자가 거구에게 뭔가 속삭이려 했지만 거구는 그를 밀어버렸어요. 닥쳐. 아줌마 하나가 뭐가 무섭다고. 그리고는 이지아 중령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이 아줌마 우리 조직 일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그때 이지아 중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부드러웠던 그 눈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셨나요? 이지아 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거구 남자보다 한참 작은 체격이었지만 왠지 그녀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 조직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싶어. 거구가 으스댔지만 경사는 이미 무전기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지아 중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뭘? 여기는 현충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큰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 웃기지 마. 우리가 왜? 거구가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아 중령이 움직였어요. 너무나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거구 남자가 뭔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의 오른팔이 등 뒤로 꺾여 있었어요. 으악! 거구의 비명소리가 현충원에 울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손에 잡힌 거구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4명의 남자들이 놀라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이지아 중령이 한마디 했어요. 한 걸음만 더 오시면 이분 팔 부러집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이지아 중령의 목소리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명이 소리쳤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경사가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중령님 일단 놓아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지아 중령이 거구를 놓아주었어요. 거구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뭐야?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지아 중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니 여러분도
이 두 분과 같은 조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럼 이 두 분이 방금 전에 한 일을 아세요? 거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두 분은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지아 중령이 아까의 두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해병대에서 순직하신 형님을 그리워하러 온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거구와 그의 일행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거였어?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된 상황이에요. 할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셨고 경찰관님도 훈방으로 처리해 주셨어요. 이지아 중령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다시 소란을 피우시면 이 두 분의 진심 어린 사과가 무의미해져요. 거구는 아직도 팔을 주무르고 있었지만 이지아 중령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세요. 이곳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거구가 팔을 주무르며 이지아 중령을 노려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 당신 혹시 거구가 이지아 중령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뭔가 기억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8년 강남 오피스텔 경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혹시 그때를 아세요? 아는 게 아니라 거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인질이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인질이요? 이지아 중령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는 그때 강모 건설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가 갑자기 거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결국 홧김에 폭발물까지 만들어서 그럼 당신이 그때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이지아 중령이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심장마비 일으킨 분은 회계팀이 과장님이었고 거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냥 떨고만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지금 조폭 보스 같아 보이는 이 남자가 그때 무력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박살나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거구가 이지아 중령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이지아 중령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 했어요. 5명의 인질 중에 이런 체격의 남자가 있었나? 혹시 그때 안경을 끼고 계셨나요? 그리고 많이 말랐었던 맞아요. 그때 저는 65kg밖에 안 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거구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운동해서 몸을 키웠지만 그때는 정말 뼈만 남아 있었죠. 이지아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억이 났거든요. 맞네요. 가장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고 계셨던네. 맞아요. 거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지아 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괜찮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거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사건 후에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약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운동도 시작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지아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조직이라고 하긴 했지만 저희는 진짜 조폭이 아니에요. 거구가 고백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진짜 조폭들한테서 사람들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경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 친구들도 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죠. 거구가 뒤에 있는 4명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찾아보니까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신 거군요. 이지아 중령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상황도 모르고. 거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그때 아까의 두 남자 중 작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괜히 다른 곳에 화풀이했어요. 그래, 너희들 얘기 들었어. 힘들었겠다. 거구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이유가 있었구나.
이지아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거구가 이지아 중령에게 물었어요. 왜 군인이 되셨어요? 그때 보니까 정말 대단한 실력이셨는데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지아 중령이 현충원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 그분들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계속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이지아 중령이 거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때 당신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것만으로도 군인이 된 보람을 느꼈거든요. 거구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구가 눈물을 닦으며 이지아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인이신데 제가 함부로 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지아 중령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때 다른 인질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다들 괜찮아요. 거구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도 가끔 만나거든요. 그때 일을 겪고 나서 서로 의지하게 됐어요. 정말요? 네. 심장마비 일으켰던 이 과장님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거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에요. 고마운 식당이라는 이름인데 그때 구해주신 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지으셨대요. 이지아 중령이 명함을 받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이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언젠가 그때 구해주신 분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다 같이 가면 어떨까? 정말요? 거구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도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할 거야.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경사가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일단 상황은 정리된 것 같으니까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지아 중령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경사가 떠나기 전에 거구에게 말했어요. 혹시 진짜 나쁜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일 있으면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자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그런데 중령님 거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묵념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지아 중령이 기꺼이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 묵념을 시작했어요. 이지아, 중령, 할머니, 거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처음에 할머니를 괴롭혔던 두 남자까지 1분간의 묵념이 끝나고 나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걸 할머니 아드님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이지아 중령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큰 체격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왜 다른 분을 괴롭혔을까요? 그때는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거야.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많이 화났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희들도 아픈 상처가 있었던 게야. 할머니, 두 남자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거구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매년 현충일마다 여기서 만날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지아 중령이 동의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혼자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이 과장님도 모셔와야겠네요. 거구가 신나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중령님 혹시 그때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경찰관 분들도 초대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물어볼게요. 그때 작은 체격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와 형님 산소도 한번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당연히 함께 가야지. 이지아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거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결혼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이지아 중령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돼.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할머니가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사진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할머니 주변으로 모였어요. 어머, 정말 잘생기셨네요. 이지아 중령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참 착했어요. 항상 약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은 군대에서 동료들과 찍은 건데. 그런데 그 순간 거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혹시 아드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할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김민준이라고. 왜? 거구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분이세요? 거구가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 민준이네? 어떻게 이 사진을? 할머니, 거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준 중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때 강모건설에서 일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거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을 때 김민준 중사님이 제 분대장이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지아 중령과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중사님이 마지막에 제게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한테 잘 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거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상으로 후송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힘들어서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거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몸을 키운 거구나. 네, 중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중사님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제가 대신 지키고 싶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이지아 중령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너를 구해줬구나. 할머니가 거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거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작은 체격의 남자가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도 저희도 형님도 모두 군인과 관련이 있고 이지아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잠들어 계신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거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아들처럼 모실게요. 중사님이 못다한 효도를 제가 하겠어요. 고맙다 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준 거구나. 그때 이지아 중령이 뭔가 생각이 난 듯 말했어요. 저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사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왔거든요. 이지아 중령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이지아 중령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모두 가족이야. 거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님이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잖아요. 당연히 가족이죠. 처음에 할머니를 괴롭혔던 2 남자도 말했어요. 저희도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만남이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인연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지아 결혼시켜야겠네.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이지아 중령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런 건 나중은 무슨 당장 좋은 사람 찾아보자.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말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아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지아 중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군인이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 건 다 핑계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거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중령님 같은 분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게 말이야. 작은 남자도 동의했어요. 중령님 혹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지아 중령이 얼굴을 더 붉히며 말했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여자가 자기 행복도 생각해야지. 그때 거구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말했어요. 아, 혹시 이 과장님 아드님은 어떨까요? 이 과장님 아드님? 네, 그분도 군인이었거든요. 제대하고 지금은 소방관으로 일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소방관. 그거 좋은데. 할머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지아 중령이 난처해했어요. 왜 안 돼? 좋은 사람이면 만나봐야지. 그때 큰 체격의 남자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동네 파출소의 새로운 순경은 어떨까요? 그분도 혼자시던데. 야, 너희들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작은 남자가 말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좋아,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자. 할머니. 이지아 중령이 기겁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이가 몇 살인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36이면 늦었어. 당장 결혼해야 해.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이지아 중령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할머니 거구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우리 정기 모임 말고도 다른 활동들도 계획해 볼까요? 어떤 활동? 예를 들어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나는 오래간만에 여행가 보고 싶었어. 이지아 중령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휴가 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 작은 남자가 물었어요. 부산은 어떨까? 거구가 제안했어요. 부산에 호국 보훈공원도 있고 해운대 바다도 구경할 수 있고 부산 좋지. 할머니가 손을 쳤어요. 바다 본 지도 오래됐네. 그때 이지아 중령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더 친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좋은 생각이네요. 거구가 동의했어요. 그럼 다음에 고마운 식당에서 만날 때 해볼까요? 좋아. 할머니가 흥미를 보였어요. 그럼 내가 먼저 우리 민준이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 김민준 중사님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요. 거구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때 작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와 형님 이야기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지아 중령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중령님 이야기 궁금해요. 거구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군인이 되셨는지. 이지아 중령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할머니 이지아 중령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가족이지. 거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평생 가족이에요. 그때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현충원의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벌써 시간이 좀 됐네.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 정말 그래요. 이지아 중령도 동의했어요.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나 봐요.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하나? 작은 남자가 아쉬워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만날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거구가 밝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지아 중령이 제안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념 드릴까요?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을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는 의미로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둘러서 묵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묵념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현충원 전체가 따뜻한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이지아 중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거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침에 여기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도 못 꿨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남자가 동의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화만 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이지아 중령이 물었어요. 이제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큰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도 오랜만에 행복해졌어. 저희가 뭘 했다고요? 많은 걸 했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줬잖아. 그때 이지아 중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일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거구가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요. 이지아 중령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가족이 필요하셨고 거구 씨는 김민준 중사님의 어머니를 찾고 계셨고 저희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고요. 작은 남자가 덧붙였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필요했어요. 이지아 중령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지아 중령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걸 찾았잖아. 맞아요. 거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에요? 김민준 중사님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거구가 현충원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분들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도와가며 살라고 하시는 것 같나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지아 중령이 동의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할머니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 정말요? 응.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지아 중령이 말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나왔나 싶었는데 저희도요? 두 남자가 동시에 말했어요. 역시 다 계획된 일이었나 봐요. 거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현충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가야겠네요. 이지아 중령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너무 늦으면 안 되지. 할머니가 동의했어요. 그럼 진짜 다음 주에 만나는 거죠? 작은 남자가 확인했어요. 당연하지. 약속이잖아. 거구가 환하게 웃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를 깨어났어요. 이번에는 헤어지는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포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각자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기대고 살면 그 아픔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지아 중령이 깊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도요. 맞아요. 거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우리처럼 처음엔 서로 모르고 심지어 갈등을 빚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니까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작은 남자가 덧붙였어요. 작은 남자가 덧붙였어요. 작은 남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서와 이해의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야? 할머니가 물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할머니께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사정도 들어주시고 그런 게 진짜 어른의 마음이지.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쉬워.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이지아 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난 기쁨과 함께 가끔은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고 작은 갈등이 큰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는 따뜻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